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진짜로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단어장에 있는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기본 단어로 구성된 거 말고 진짜로 우리가 딱 써야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도 그런 단어들의 일종이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회화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회화할 때나 일상생활 대화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물건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말들,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해 봤고요. 이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내가 반드시 다 정복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뭐 한번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가볍게 보시되 여러 번 반복하셔야 여러분 걸로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면 지쳐서 영어 공부 많이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서론이 많이 길었네요. 자,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는지 살펴보고, 뭐 예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예문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서 재밌게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 편의점. 요즘은 편의점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갑니다. 예전에는 대형 마트를 많이 갔는데 요즘은 이제 1인 가정들도 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편의점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 편의점에 가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제일 처음에 정리했고요. 편의점은 영어로 convenient store라고 합니다. convenient store.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convenient store.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store. 이건 상점이란 뜻이에요. 상점. 근데 그 앞에 convenient. 이 단어는 편리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편리하다라고 할 때 it is conveni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단어고요. 일단은 이 단어 발음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단어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convenient, convenient, conveni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편리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라는 거. 그래서 편리한 상점, 이게 편의점입니다. convenient store 이렇게 쓰시면 되고, 편의점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실 때는 앞에 where is 라는 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convenient store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고, 말씀하실 때 앞에 어나 더 넣으시면 되는데 구분 못 하시겠으면 그냥 더 넣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Where is the convenient sto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일밴드. 우리가 이제 뭐 부엌 일을 하거나 뭐 커터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혹은 일상생활 하면서 뜻하지 않게 손에 상처가 나고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데일밴드죠. 데일밴드. 그리고 좀 많이 뵀을 때는 이게 진짜 필요한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데일밴드는 영어로 밴드에이드라고 하시면 돼요. 데일밴드니까 밴드란 단어는 그냥 들어가요. 밴드가 먼저 들어오고 뒤에 에이드인데, 이 에이드라는 거는 뭔가 돕는다, 원조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밴드, 그쵸? 그런 의미로 영어는 만들어줬고, 데일밴드, 밴드에이드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 데일밴드 있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물어보죠. 밴드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Do you have a band-aid?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어까지 봤고 이제 세 번째 단어 볼게요.
뭐 데일밴드랑 연계해서 같이 이제 알아두면 좋은 단어인데, 구급상자. 그쵸?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구급상자가 있었어요. 약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빨간 약, 예,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빨간 약, 뭐 후시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소화제, 두통약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솜도 있고. 그걸 이제 구급상자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뭐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일단 정리는 했고, 이거는 First Aid Kit라고 합니다. First는 먼저, Aid는 도와주는, 키트라는 거는 이제 상자 안에 이게 뭔가 이렇게 품목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걸 키트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밀키트 이런 것도 유행하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의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First Aid Kit, 이게 구급 상자예요. 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First Aid Kit. 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expiration date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입 밖으로 내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음식, 식료품을 사실 때 그 음식의 유통기한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단어가 필요한 거고, 유통기한이란 단어의 영어식 표현은 expiration date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expirati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뒤에 date, 이건 날짜죠. 그래서 물건 사셔서 딱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expiration date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전자레인지.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뭐 데워 먹을 때 전자레인지 꼭 필요하죠. 혹은 집에서도 뭐 우리가 전자레인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의외로 간단한 단어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란 단어하고 웨이브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웨이브는 파동 혹은 바다의 파도, 이걸 웨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이 아주 이 작은 파동을 일으키는 전파 이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는 전자레인지라는 이 그 가전기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예, 되셨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권. 자, 복권은 로터리 티켓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터리 티켓. 이 단어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또 있죠. 로또란 단어가 다 보이진 않지만 어렴풋이 보일 거예요. 그쵸? 로터리,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로또라고를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복권은 영어로 로터리 티켓. 그래서 나 복권 하나 샀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샀다, I bought. 그쵸? buy의 과거형 I bought a lottery ticket. 나 복권 하나 샀어 지난주에. 그러면 last week. 오늘 샀으면 today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신분증. 우리가 이제 뭐 해외에서 어떤 뭐 공적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뭐 통장을 개설한다거나 뭐 송금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뭐 공공기관에서 뭘 하게 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이란 이 용어는 꼭 영어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혹은 여행 가신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신분증은 영어로 identification card라고 합니다. 앞에 단어가 굉장히 길죠. identification 이렇게 긴데, 사실 이거는 풀네임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풀네임이고요. 이거를 줄여서 ID card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identification이란 단어를 보면 I와 D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ID card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card도 떼고 그냥 ID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에 로그인할 때 ID 넣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identification card 이렇게 되고, identification 이 단어는 뭔가 식별하는 거, 식별, 구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하게 해주는 너의 신원을 이렇게 확인해주는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 제품,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 더 됐나? 하여튼 그 전쯤에 이제 한 원어민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한테 제가 1+1이라고 했다가 그 친구가 못 알아들어서 한번 해먹은 적이 있어요. 저도 원 이것도 영어고 플러스도 영어고 원 이것도 영어기 때문에 이대로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원어민들이 1+1이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1+1이라는 말은 콩글리시였고,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buy one get one free,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영어식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buy one, buy는 산다, one 하나를 산다, get one 하나를 얻는다, free 공짜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을 좀 응용해 보려면 편의점이나 이런 상점에서 이거 1+1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앞에 is this만 붙여주시면 돼요. is this,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1+1인가요? 라는 말이 되니까 그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밑에 온라인 서점, 요즘은 저도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표현 한번 정리해 봤고, 온라인 서점은 온라인 북스토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가만히 보면 이 안에 4개의 기초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on, 그쵸? 붙는 거 접촉 on, 떨어지는 거 off 할 때 on off 할 때 on이고요. 뒤에는 line, 그쵸? 선이죠. 그 다음에 book, 책이고요. store, 상점이에요. 근데 online, 그쵸? 유선상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인터넷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와이어리스라는 거는 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 없는 인터넷이 있지만, 원래 인터넷은 이제 이게 다 선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유선. 그래서 선으로 연결된 북스토어, 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온라인 서점이라는 거는 이제 온라인 북스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면, 나 이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나는 샀다, I bought 이 책을, this book, 그쵸? I bought this book. 그 다음에 온라인 서점에서 그러면 at an online bookstore, at an online bookstore 이렇게 하셔도 되고, at 대신에 from 넣으셔도 돼요. I bought this book from an online bookstor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밑에 횡단보도 볼게요. 횡단보도는 영어로 crosswalk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도 해외에 갔을 때 횡단보도가 안 보여서 이거 물어본 적 있어요. 진짜 지나가는 행인한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crosswalk예요. crosswalk. walk는 걷는 거고요. 이제 가로질러서 걷는다. 그게 이제 횡단보도인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crossroad란 단어가 있습니다. road는 길이에요, 길. 그리고 crossroad라는 거는 길이 이렇게 겹쳐된다, 이렇게 교차된다. 그래서 교차로가 crossroad고, 사거리 이런 게 crossroad예요. 그리고 crosswalk는 이렇게 걸어가는 거. 예, 그쵸? 가로질러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호등. 신호등은 영어로 traffic light라고 하면 됩니다. traffic light. light는 불빛, 빛이고요. 등 이 단어와 이제 매치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신호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에서는 traffic,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교통 불빛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traffic 이게 이제 교통이란 단어라는 거,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약속 장소에 늦었을 때 내가 이제 왜 늦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차가 너무 막혔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단어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traffic is heavy 혹은 traffic is bad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물론 heavy란 단어보다는 bad란 단어가 조금 더 흔하죠. 그래서 교통 상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지금도 안 좋은 상황에서는 traffic is light 혹은 지금은 해결됐지만 과거에 되게 안 좋았어. 내가 오고 있는 중에는 안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는 was 써주시면 되고요. 뭐 is나 was나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본인 쓰시고 싶은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traffic is light, traffic is heavy 혹은 traffic is bad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traffic이란 단어 조금 더 활용해 봤고요. 신호등은 traffic light. 그래서 저기 신호등 앞에서 차 세워주세요. 그러면 뭐 please stop the car 그 다음에 찍어서 뭐 at the traffic ligh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사물함은 락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도 락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단어 보시면 lock, lock 이 단어는 뭔가를 잠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lock, 잠그다. 락커는 그쵸, 잠그죠. 그래서 locker, 잠가서 물건을 보관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내 책들을 사물함에 넣어놨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put은 놓다란 뜻이고요. my books, 내 책들을 놓았어. 어디다가? in my locker. 그쵸. 내 락커 안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I put my books in the locker 혹은 in my locker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PC방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건데 뭐 혹시라도 이제 원어민이랑 뭐 이제 뭐 온라인 상으로도 요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을 때 PC방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PC Cafe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PC Cafe. 방이라 그래서 PC Room이라고 하면 조금 제가 볼 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PC Cafe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는 PC방에서 게임해. 그게 내 취미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I play computer games. 그쵸? I play computer games at a PC cafe.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university 혹은 college라고 하는데 college와 university의 뭐 차이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college는 이제 전문대 2년제, 3년제 이런 걸 college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년제는 university라고 한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사실 그냥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도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뭐 굳이 구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college는 뭐 2년제, 3년제, university는 4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I go to university, I go to university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대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I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학생입니다 혹은 저는 학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go to 하고 장소에 어나 더를 안 붙이고 그냥 붙이면 그 장소에서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o to university는 대학교에 가는데 대학교에서 하는 게 뭐죠?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go to school이라고 하면 그쵸, 학교 가서 뭐예요? 그쵸, 공부하니까 학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go to church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예배 보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소 앞에 어나 더를 안 붙이고 go to 뒤에 붙이면 그 장소에서 원래 하는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금을 내다. 등록금, 영어로는 pay tuition 이라고 하는데, pay는 지불하다는 뜻이고요. tuition, 이게 이제 등록금인데, 원래 tuition의 뜻은 수업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록금이 사실 수업료잖아요. 그러니까 pay tuition, 이게 등록금을 낸다 라는 표현이고요. 나 등록금 내야 돼. 그래서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have to pay tuitio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출 받다. 학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세 대출 혹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기도 하는데, 대출 받다라는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대출 받는 거는 get a loan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loan, 이게 대출이고요. get은 얻다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출 받다, 장학금을 받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받는다라고 할 때 receive란 단어를 쓰시면 되는데, receive란 단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get 이란 단어를 뭔가를 받을 때 그냥 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get a loan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장학금을 받을 때는 get a scholarship 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 scholarship 이란 단어가 장학금 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scholarship, 뒤에 ship, 이 단어는 아시죠? ship, 그 배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쓸 수 있는 단어고요. 그 앞에 것만 읽는 걸 좀 배우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scholar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scholarship, 이게 장학금이고요. 장학금을 받을 때 get a scholarship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대출을 신청하고 장학금을 신청하고 뭐 이렇게 신청한다라는 말을 하시고 싶으시면 get이란 단어 대신에 apply for 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apply for a loan, 이게 대출을 신청하다. apply for a scholarship, 장학금을 신청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apply for는 무엇을 신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구동사니까 그냥 가볍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잊어버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work part-tim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알바라 그러죠, 알바. 그래서 알바하다라는 거는 work part-time 하시면 되고, part-time, 그쵸? 파트타임 아시죠? 그런 뜻을 가진 단어고,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그게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말은 work full-time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일합니다. I work full-time 하시면 되고,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알바해요. I work part-time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보다. 면접을 보는 거는 have an interview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 오늘 면접 있어. 나 오늘 면접 봐야 돼. 라고 할 때 I have an interview toda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면접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면접이 있죠. 그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면접도 있고, 구직을 하기 위해서 보는 면접도 있는데, 구직을 하기 위해서 보는 면접이라고 하려면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현 have an interview 그냥 쓰셔도 되는데, have a job interview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명함을 주고받다, exchange business cards 라고 하시면 돼요. 먼저 이 exchange, 교환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막 교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exchange. 그 다음에 명함은 business cards. 명함, 이것도 보시면 비즈니스 카드 어렵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도 아 맞죠, 명함은 비즈니스 카드였어 라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갑자기 명함이 영어로 뭐지? 라고 하면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반복해서 내가 그 단어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영어로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흘려 들으시면서 아 맞아 이 단어는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5번째 페이지 갈게요. 자, 출장 가다. 뭐 출장 가다. 저도 예전에 출장 많이 가봤는데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실 때마다 출장 가다가 영어로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출장 가다는 go on a business trip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장이 a business trip 이게 출장이에요. 그리고 출장을 간다는 go 쓰시면 되고 나는 지금 출장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go라는 단어 대신에 be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이거는 I am 그쵸 비동사가 am으로 바뀐 거죠. 비동사가 am으로 바뀐 게 아니라 원형이 be인데 I란 주어를 만나면 이 비동사가 am으로 모양을 바꾸죠. 그래서 I am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나 출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I will go on a business trip 혹은 뭐 I am going to go on a business trip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택배를 받다. 우리 요즘은 거의 쇼핑을 그 온라인 상점에서 많이 해서 택배로 물건을 받는 경우가 많죠. 택배를 받다는 get a delivery 라고 하시면 돼요. 혹은 뭐 get a package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배달시킨 걸 받다라는 의미로 get a delivery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 오늘 택배 받을 거 있어 라고 얘기할 때 I will get a deliver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까지 하시려면 그래서는 영어로 so죠. so 나 집에 있어야 돼 내가 뭐뭐 해야 되는 I have to 집에 있다는 뭐 stay at home I have to stay at home stay는 머무르다 집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도시락을 먹다는 eat a packed lunch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packed 이거는 싸진 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팩이 뭔가 싸다거든요. 이렇게 싸는 거. 근데 packed 이거는 이거의 과거분사형으로서 형용사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싸진 점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된 점심 뭐 포장된 점심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eat a packed lunch 포장된 점심을 먹는다 이게 도시락을 먹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 집에서 싸간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요즘은 바깥에서 이제 사 먹는 도시락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box lunch 이렇게 쓰시면 돼요. box lunch. 그래서 eat a box lunch. 이거는 밖에서 파는 도시락. 내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packed lunch.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너스를 받다는 get a bonus 라고 하시면 되고 뭔가를 받는 거는 제가 get 이란 단어 쓴다 그랬죠. get a bonus 보너스를 받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급여가 인상되다. 자, 우리 모두의 희망 아닐까요? 그쵸? 급여가 인상되기를 다들 바라는데 요즘은 물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급여 인상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염원을 담아서 제가 이 표현을 넣어봤고요. 보겠습니다. 급여가 인상되다는 get a raise 라고 하시면 돼요. 급여라는 표현은 사실 여기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a raise 이게 이제 급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get 그쵸 얻는다 급여 인상을 얻는다 이런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get a raise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급여가 인상됐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get을 got으로 바꿔서 I got a ra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6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직서를 내다. 저도 20대 때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회사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그때 참 사직서를 많이 내봤는데 정말 그 내는 순간에는 정말 통쾌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좀 후회하긴 하는데 아무튼 사직서를 내다 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내다는 영어로 hand in my resign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말을 좀 풀어드리면 hand in 이게 제출하다예요. hand in in까지 붙여서 제출하다. 그래서 숙제를 제출하다 hand in my homework 혹은 hand in home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숙제를 제출하다가 됩니다. 근데 제출하는 게 사직서니까 my resign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resignation 이게 사표예요. 사표. 다시 한번 발음해드리면 resignation 이렇게 되는데 resignation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resignation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훨씬 더 발음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hand in my resignation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야근하다 정말 예, 야근 지긋지긋하죠. 야근하다는 영어로 work overtime 이라고 하시면 돼요. work overtime. 그래서 사실 영어 표현에는 밤이라는 이 표현이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어는 잘 살펴보시면 야가 이게 밤야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밤에 근무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overtime 그쵸 초과 근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같은 개념이죠. 그쵸? 근데 어디에 집중해서 얘기하느냐 우리는 밤에 일한다라고 이제 좀 집중해서 얘기하는 편이지만 영어에는 초과 근무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나 요즘 매일 야근해. 그러면 I work overtime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 난 요즘 매일 야근한다 이런 말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이란 말은 these days 이런 표현이 있는데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처방전을 받다. 병원 가면 요즘 처방전 그쵸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어떤 특정한 약을 살 때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전이라는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영어로는 prescription 이라고 합니다. prescription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거니까 받는 거는 get 쓰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get a prescription 이게 처방전을 받다예요. 그래서 처방전 받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you need to get a prescription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사고 꼭 영수증 받아야 되죠. 영수증을 받다 이거는 get a receipt 라고 합니다. 자, 받는 거는 제가 get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영수증은 receipt 이렇게 발음합니다. 단어에 마지막에 보면 P가 있잖아요. 근데 이 P는 발음하지 않아요. receipt 이렇게만 발음합니다. 묵음이에요. 그래서 get a receipt 이렇게 하시면 되고 you have to get a receipt 그렇죠. you have to get a receipt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혹은 저 영수증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I didn't 라는 말 붙여주시면 돼요. I didn't 난 하지 않았다. 뭐를 영수증 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붙여서 제가 말해보면 I didn't get a receip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을 받다. 수술 받다는 get a surgery 라고 하시면 되고요. surgery 이게 수술이에요. 그리고 받다는 get이라 그랬죠. get a surgery 라고 하시면 되고 요즘 성형수술 많이 봤죠. 성형수술은 어와 여기 어라는 단어와 surgery라는 단어 사이에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플라스틱 아시죠? 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고 get a plastic surger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제 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몸살 기운이 있다.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몸이 으슬으슬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고 이렇게 좀 아플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have a body ache예요. body ache.
최대한 좀 쉬운 표현을 가지고 왔고요. body는 몸이고요. ache는 통증이에요. 통증. 그래서 몸의 통증을 가지고 있다. 몸살이 보통 이렇게 몸이 막 아프잖아요. 춥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할 때 I have a body ache 라고 말씀하시면 제일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자, 이번에는 화상을 입다. 화상을 입다. 뭔가 뒤었을 때. 뒤었을 때는 get a burn 이라고 하는 거고요. burn. 이게 화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뭔가 타다. 혹은 이제 뭔가 타는 거.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get a burn. 그쵸? 화상을 입다. 나 손가락 대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get을 과거형으로 gat으로 바꿔주시고 I got a burn on my finger 이런 식으로 어디에 화상을 입었는지는 on 하고 신체 부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손에 화상을 입었다. I got a burn on my hand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미를 하다. 멀미하다. feel car sick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feel 느낀다. 뭐를 car sick. 그쵸? 자동차 멀미를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자동차 멀미가 아니고 배 멀미일 때는 sea sick car을 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멀미는 air sick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 지금 멀미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진행형으로 쓰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뭐 I am feeling car sick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지금 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메스꺼리다. 이제 멀미할 때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메스꺼리다인데 이거는 feel nausea 라고 하시면 돼요. nausea 이게 메스꺼리는 거여서 feel nausea 메스꺼리는 걸 느낀다. 그래서 메스꺼려요 이렇게 얘기할 때 토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할 때 I am feeling nausea 이게 속이 메스꺼리고 불편하다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드리면 nausea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지럽다, 메스꺼리고 어지럽고 이게 이제 멀미의 증상이죠. 어지러운 거는 feel dizzy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내 몸에 뭔가를 느낄 때는 뭐 feel 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화불량이 있다. 자,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단순히 배가 아픈 거하고 좀 다르죠.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have indigesti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ndigestion 이게 소화불량이고요.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소화불량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 I have indigesti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소화불량 단어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indigestion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가렵다. 뭔가 어디가 이제 가려울 때, 뭐 이렇게 해외여행 하시다 보면 이제 좀 더운 나라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벌레에 물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가렵잖아요. 그럴 때 가렵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have an itch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itch 이게 이제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려운 증상을 가지고 있다. I have an it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tch 이게 가렵다라는 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자, 손가락을 꿰매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경험담인데 제가 이제 막 영어를 배워서 이때 막 원어민 친구들 막 이렇게 좀 사귀러 다니고 적극적으로 사귀고 막 얘기하고 이럴 때 제가 한번 다쳐가지고 손가락을 꿰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꿰맸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진짜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사전 찾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표현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표현은 좀 가르쳐 드리면 유용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 손가락을 꿰매는 거는 get my finger stitched 라고 하시면 돼요. stitch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살을 꼬맬 때 이렇게 뭔가 그거를 sti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get, 여기서 get은 얻다라기보다는 되게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를? my finger, 내 손가락을 어떤 상태가 되게? stitched, 꼬맨 상태가 되게 하다, 이렇게 돼서 손가락을 꿰매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손가락 꿰맸어, 오늘 이렇게 칼에 베갖고 뭐 찢어져서 손가락 꿰맸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got my finger stitched 라고 하시면 되고, 손가락을 베었다 라고 할 때 I cut my finger 라고 하시면 돼요. I cut my finger. 직역하면 나 손가락을 잘랐다잖아요. 근데 잘랐다가 아니고 그냥 베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I cut my finger, so I get my finger stitched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자, 기브스하다, 깁스하다, 이것도 깁스가 영어 단어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깁스는 영어 단어 아니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wear a cast. 다시 한번요. wear a cast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처를 소독하다, 이런 것도 자주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유용하게 쓰는 표현인데 자주 배워본 표현이 아니죠. 상처를 소독하는 거는 disinfect라고 합니다. infect, dis를 빼고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disinfect잖아요. 거기서 dis란 단어를 빼고 infect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감염시키다예요. 근데 dis가 붙어서 가지고 의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되는 걸 막는 거죠. 그게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isinfect, 이게 소독하다고요. The wound, 이게 상처예요. 그래서 disinfect the wound, 상처를 소독한다. 그래서 너 이거 상처 소독해야 돼. 그러면 you have to disinfect the wound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상비약, household medicine, 그쵸? household medicine, 이게 이제 가정 상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household, 이건 가정이고요. medicine, 이건 약품이죠. 그래서 상비약은 household medicine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인출기,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제 현금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현금 인출기의 위치를 물어봐야 되는데 현금 인출기는 영어로 그냥 ATM이라고 하시면 돼요. ATM. 우리도 ATM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ATM 쓰시면 되고 Where is the ATM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A는 automated, 자동화된, 이런 느낌이에요. automated. 그 다음에 teller machine, 이게 이제 은행 기계,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automated teller machine, 이게 줄어서 현금 인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ATM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송금하다, 그쵸, 돈을 보내는 거. 송금하다는 transfer money라고 하시면 됩니다. transfer, 이게 송금하다고요.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면 보내다란 뜻 send 쓰셔도 돼요. send money 하셔도 되고, 뭐 wire money 쓰셔도 되고, wire라는 건 선인데, 그쵸, 이렇게 선을 통해 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wire money, 이것도 이제 돈을 송금하는 게 되고요. transfer money, 이렇게 세 표현 정리됐는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transfer money,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 은행 가서 저 송금 좀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I am here, 난 여기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transfer mone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로? 한국으로, 뭐 to Korea, 이런 식으로 말은 내가 덩어리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환전하다는 exchange money 쓰시면 돼요. exchange, 교환하다, 돈을 교환하다. 자, 그 밑에 점을 빼다, 저는 점을 빼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가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점을 빼다,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지? 늘 궁금해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표현이고요. 점을 빼다는 remove a mole 이라고 하시면 돼요. a mole, 이게 점이고요. remove는 뭔가를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remove, 뭐 다시 움직인다, 뭐 이런 뜻으로 저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좀 뜻이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자주 써서 외웠던 것 같아요. remove, 제거하다. remove a mole, 점을 제거하다, 점을 빼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화장하다. 화장하다. 매일 여성분들은 화장하시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장하다는 put on makeup 하시면 되고요. 사실 요즘은 남자분들도 화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게 이제 여성분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화장하다는 put on makeup 하시면 되고요. put on 하고 뭐 소유격 넣어주셔도 돼요. put on my makeup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 근데 짧은 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put on makeup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하다는 put on 쓰시면 되는데, 지우다는 그쵸, remove, 그쵸, 제거한다. 메이크업을 제거한다 보시면 되고, put on은 뭔가 착용하는 게 put on이에요. 내 몸에 안경을 쓰든, 그쵸, 뭔가 이렇게 장갑을 끼든, 옷을 입든, 신발을 신든, 착용하는 건 다 put on. 근데 이 메이크업마저도 착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 다이어트 한다는 go on a diet 혹은 be on a diet인데, 차이점은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으면 be예요. 그래서 I am on a diet, 이거는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고,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I will go on a di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안마를 받다. 안마 받다는 get a massage 라고 하시면 되고, massage 이게 안마예요. 마사지, 그쵸, 마사지 받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받을 때 get 쓴다 그랬죠. 그래서 마사지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는 I want to get a massag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소개팅 하다. 소개팅 하다는 go on a blind date 라고 합니다. blind date. blind는 뭐 눈이 먼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렇게 뭔가 블라인드 내리기도 하죠. 그 단어랑 같은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거는 이게 왜 소개팅이냐면, 소개팅 할 때 우리 상대방의 얼굴을 모르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요즘이야 뭐 이제 워낙 매체가 발달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지만, 그것도 뭐 사실 사진이고 실물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안 본 상태에서 만난다. 그래서 소개팅을 하다는 go on a blind date 라고 하시면 되고, 나 내일 소개팅에 이렇게 할 때 뭐 I will go on a blind date tomorrow 라고 하셔도 되고, go on 대신에 have란 단어 쓰셔도 돼요. 그래서 I have a blind date. I have a blind date. 나는 블라인드 데이트가 있어. tomorrow, 내일, 이런 식으로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주 쓰는 거, 단어장에 잘 안 나와 있는 단어들 50개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나온 표현들 중에서도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알든 모르든 내가 바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자주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좀 자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도 벌써 50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